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이제 연말 분위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날도 대단히 추워지고 있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이제 연말을 갖고 오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의 이제 행사가, 막바지 행사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별은 11월 중순을 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될 행사 4가지를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보는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목을 많이 넓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사업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에 일단은 행정법원에서 1차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2심까지 가는데요. 자, 그동안 이제 교육부, 우리나라 정부죠. 정부 교육부와 그리고 이제 연구재단을 통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적이 없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거대 국가하고 싸우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요. 원래 수년 전에 교육부에서 앞장서 가지고 조선총독부 조선사를 번역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단체가 교육부인데, 이제 수년이 흐른 뒤에 교육부의 주요 이제 그런 추진했던 분들이 이제 다 물러났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물러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교육부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 자기들이 밀고 이렇게 나가고자 했던 조선총독부 조선사 번역 사업,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출간까지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제동을 걸어가지고 출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사업을 변경했다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처럼 거짓말로 드러났죠. 다 그동안 이제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서류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고 그대로 진행했는데, 이런 내용을 싹 무시하고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 조선사 번역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번에 이 출간을 막고 있습니다. 물건 출간을 막는 목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총독부 조선사를 읽어보면 얼마만큼 우리나라 국사책하고 같은지가 이제 말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결국 과연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야기했던 식민사학을 탈피했느냐 안 했느냐는 조선사 총독부 조선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사책하고 비교해보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이죠. 얼마만큼 이제 과연 식민사를 극복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10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재판인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서울대라든지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전에 나서가지고 왜 일본어로든 쓴 책을 우리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이상한 내용까지 국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아마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냐라는 정도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또 흐른 뒤에 또 결집을 해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번역 출간 사업을 이 책자 이제 마지막 나오는까지 이제 지금 이제 금지시켜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진들에게 연구비를 퇴내라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헐기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조선사, 제가 여기 조선사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 하자 없고, 이 책이 나가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밑에 파장 때문에 이제 저런 짓거리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요. 일단은 말 그대로 그대 이제 정부란 타이틀 속에서 정부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 참여했던 학자들하고 논쟁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이긴다고 확신하고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이겨왔고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책은 나와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이 책을 찍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알리는 작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11월 8일 오후 2시 행정법원 서울에 있습니다.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제 판결은 딴 거 없습니다. 한 2, 3분 안에 끝납니다. 와봤자 앉아서 서로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판사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 라고 하면 끝나는데, 과연 우리나라 행정법원의 판사가 과연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출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례대로 똑같이 그냥 거대 기업 교육부 연구재단에 손을 들어줄 건지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짧은 소식 속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 국립기맥박물관에서 기맥 시사 출간에서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술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관련된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물론 기맥 시사를 쓴 학자들은 다 빠졌습니다. 대타가 나오는데 교수급들 3분하고 그리고 이제 자칭 향토사 학자 1분이 나오는데요. 나오셔가지고
가야 임나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시민 역사학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과 논쟁, 뭐 욕은 할 필요 없지만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학술적 논쟁으로 간다면 좋은 이제 말 그대로 될 건데, 뭐 모임이 될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행사도 우리나라 김해 시사 입장에서 본다면 쓴 사람 입장에서는 요식 행위로서 국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됐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은 내야 된다는 쪽으로 요식 행위로서 그러는 행사로서 진행한다는 그런 소문이 벌써 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과 의례로 보는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것이 나간다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앞으로 후세 때 큰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은 절대로 출간을 막을 겁니다. 반드시 가야에서 임나를 빼야만 어떻습니까? 부산시사에 저 책은 출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며칠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뭐 제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대부분 이런 토론을 하면 전라도 천연사부터 해가지고 남은 합천의 가야 문제 토론을 할 때 우리나라 학자들이 들고 온 것은 뭐냐면 뭐 국민들 생각하는 것처럼 전문 학자로서 교수들로서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아주 소신 있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자들 지금까지 못 봤는데요. 이번에도 나오더라도 틀림없이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말 그대로 종북 잡발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가야를 임나로, 임나 분국으로 주장한 가야를 가야 임나설에 대해 있으면서 가야의 이제 분국이 임나로서 일본 열도를 주장했던 건 북한의 학자가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이덕일 소장이고, 또 이덕일 소장이 과거 책을 내면서 전라남도의 왜라고 표기를 했지 않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먼저 이덕일 소장 공격하는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환단고기를 가지고 가야는 임나가 아니다라는 쪽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설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프레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들고 나올 건데요. 과연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토론 현장에 나온다면 충분하게 서로 이제 가치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건데,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프레임 씌우기 작업, 말 그대로 왜를 가지고 가야 임나 가지고 어떻습니까? 종북 잡발 프레임, 그리고 이덕일 소장이 과거 중국의 왜라는 것이 중국 역사부터 어떻습니까? 중국의 영역,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왜가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수술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덕일 소장 당신부터 왜를 전라도에 그리지 않았느냐, 이 논리를 전라도 천연사에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써먹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또 써먹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 국립김해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만큼 사료라든지 고고학에 대해서 정통한지, 그리고 또 환단고기 위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환단고기 많이 읽어보셨으니까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그 위선을 주장하는 분한테 질문거리 하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환단고기를 파헤쳐가지고 읽어보는지. 저는 환단고기를 수십 번 읽어봤는데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감히 환단고기를 위선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실력을 가지고 나오는지 제가 또 직접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관전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11월 11일 오후 1시 국립김해 박물관에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환단고기 중요한 또 행사가 있네요. 제다범인 역사주권에서 두 번째 학술대회를 진행하는데, 장소가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입니다. 큰 행사장을 빌려가지 하는데, 주제가 왜 그들은 환단고기를 그토록 감추려 하는가라는 주제로서 이번에 학술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환단고기를 위키백과부터 전부 다 위설원이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정치인 이름까지 들이대면서 유사사입이라고 최근에 논문까지 가톨릭대 기경영 교수가 썼는데요. 과연 왜 그들은 환단고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위설론을 주장하는지,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그 내용이 이번에 학술 발표로 이루어질 겁니다. 온라인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참고할 것이 많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온라인 보시면 위키백과라든지 환단고기 위선을 주장하는 그 사이트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365일 지키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사전 들어가시가 여러분들 나는 환단고기가 아닌데 라고 밑에 글을 쓰면 조금 뒤에 다시 옛날 글로 도로아미 타블로 돼가지고 그 글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그 사이트를 지키면서 환단고기 위선론을 전파하고 있는 학계가 우리나라 학계니까요. 또 해외까지 그런 자료를 한국학 학자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한국학 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글을 쓰게 만들고 시민들이 유사사학을 한다고 글을 쓰게 만드는 단체가 우리나라 역사단체입니다. 돈을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평양낭랑군을 주장한다든지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논리를 계속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환단고기 이번에 판본이라는 이런 부분이 다 공개가 된다니까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환단고기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유심히 많이 들어보시고, 판본에 대해서, 특히 판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 박사학위 과정에 있습니까?
역사 스페셜 SPL을 했던 사람이 한당후기, 자기가 한당후기를 해가지고 지금 조회수를 엄청나게 올려놔놓고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놔놓고 자기가 석사 논문 쓸 때 한당후기를 위서론적으로 이제 써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에 주목받는, 촉망받는 지금 학자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과연 옳은지 그 내용을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이번에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 여기에서 환당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행사를 하니까요. 북한 학계에서 이제 환당후기라든 이런 것도 이제 인용하는 논문도 아마 다 공개가 될 것 같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 현장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야가 상주의 바로 함창 고년가야인데요. 요번에 학술대회가 11월 30일 오후 1시부터 함창읍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직접 이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뭐 자주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도 이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함창 고년가야에 오셔가지고 내비 찍으시고요. 이 고년가야를 근국한 바로 고로왕과 고로왕비능이 있기 때문에 수로왕과 후왕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김수로의 동생 김고로왕이 세웠던 고년가야에 여기 가보시면 바로 고로왕과 왕비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능에서 바라보는 저 산이 보이는데 그게 오봉산입니다. 그 산에는 바로 그분들이 살았던 역사를 증명해주는 700기의 가야 고분군이 파헤쳐진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고로왕과 왕비능을 보시고요. 차를 가지고 이동 좀 하셔가지고 오봉산에 가셔가지고 이 가야,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고년가야를 부정하는 바람에 지금 수천 개의 고분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채로 동을 당해가지고 그대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역사 현장을 오신다면 바로 고년가야 700기 고분, 또 시간이 좀 된다면 바로 그 밑에 상주의 병풍산 고분에 가보시면 약 1000개 이상의, 저번에 뭐 또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보면 더 수백 개의 고분이 완전히 파헤쳐져 가지고 도굴된 상태로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그 고분의 현장도 보셔야만 여러분들 역사의 정의를 느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걸 보시고 현장 참여, 오후 1시 합창읍 읍사무소 고년가야 학술 발표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 역사 인식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11월 이제 중순 접어들면서 4가지 행사를 안내 드리는데 다 소중한 행사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꼭 발품을 팔아서 현장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이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사 안내 마치겠습니다.